자,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교재 32페이지에 필수 예제 5-1번, 그 다음 필수 예제 5-2번까지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 함께 답하시오. 201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예요. 요거 이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한번 잘 논리적으로의 그 작용 지작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제시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문제, 제시문의 문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도록 합시다. 그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유전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뭐 아주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 앞에처럼 뭐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그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수준 정도에서 질문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염색체의 전좌 현상을 예시로 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염색체의 전좌 현상이라든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든지 주된 주제는 염색체의 전좌,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 현상. 주된 문제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로 많이 나와, 질문할 때. 대신에 이제 뭐 교차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에 의해 가지고 염색체의 전자라든지 여기 같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떤 시기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실제로 이런 일이 세포 분열 중에 어떤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요걸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제시문 가. 한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수와 유전자는 매우 안정되게 유지되지만 간혹 염색체의 수와 구조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염색체 수의 이상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염색체 수에 의한 질병으로는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을 들 수 있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구조 이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두 가지 원인. 염색체 구조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염색체 구조의 이상에는 염색체의 결실, 중복, 여기, 전자 등이 있다. 결실은 잃어버리는 거고, 중복은 특정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위치가 바뀌는 거고, 같은 염색체에서 위치가 바뀌는 거고, 전자는 다른 염색체끼리 위치가 바뀌는 거야. 전자하고 여기는 조금 상호 구별해서 봐야 돼. 제시문 나. 염색체 수의 이상은 주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문제는 좀 여기서 많이 출제되는 편이긴 해. 본 문제는 아니지만, 핵분열 시기 중 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은 핵분열 시기 중에서 중기에서 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세포로만 이동하게 되면 염색체를 하나 더 갖는 딸 세포와 염색체를 하나 잃어버린 딸 세포가 생깁니다. 자, 요 우리 뒤에 문제에서 이 내용을 좀 보겠지만 미리 조금 이걸 파악하고 갈게요. 염색체 수의 이상은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수의 이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딸세포가 만들어질 때 중기에서 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핵분열 시기에서 중기에서 말기 사이에 이런 현상이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기 말기가 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는 한 번밖에 없지만 생세포 분열에서는 두 번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비분리 현상이 어떤 시기에 일어나느냐, 특히 감수 분열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감수 분열의 경우에서 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1분열과 2분열에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비분리 현상이 1분열에서 나타나냐 2분열에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중기 때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지, 그치? 2분 염색체가 4분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접합에 의해서 이가 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조금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 이가 염색체가 중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지지 못하고 그냥 통째로 붙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열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1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2분열에서 이가 염색체는 제대로 분열이 돼서 갔는데
이가 염색체가 각각 분열이 돼서 가더라도 그 2분 염색체가 이렇게 각각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붙어 있었단 말이야. 이 두 개에 붙어진 것들이 나중에 따로따로 떨어서 각각의 딸세포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요 2분 염색체가 분리되지 못해가지고 한쪽으로 몰려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즉 이가 염색체가 2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는 제대로 분열해서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는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의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열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려서 가는 비분리 현상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하튼지 그에 대한 결과물은 1분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접합된 채로 그대로 통째로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못 가고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이 염색체 이 이후의 딸세포는 2분열에서 나타나는 딸세포는 아예 이 두 개가 존재 안 해. 그치? 이 염색체의 성질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이게 분열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다시 이게 분열해서 각각에 나눠 붙어져 간다고 하더라도 각각에 두 개씩 되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 전체가 염체 비분리 현상에 의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돼. 근데 2분열에서 분열되게 되면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면 마지막 딸세포에 하나만, 두 개만 영향을 받게 되지, 한쪽만. 그치?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2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경우의 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조금 이제 주의해서 좀 해놔야 돼. 알겠지? 요걸 구분해서 염체 비분리 현상을 두 개로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둬라. 응? 자, 재심은 다 염색체의 전자로 알려진 예는 아래 그림, 오른쪽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9번 염색체와 22번, 예시야.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의 상호 간의 전자에 의한 염색체 구조 이상이다. 자, 구조 이상의 예를 또 들어주고 있죠. 자, 혈구 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상호 전자에 의한 염색체 구조 이상이 발생하며 염색체 일부분이 끊어진 다음 다른 염체의 특정 부분에 다시 접합되면서 두 개의 유전자가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융합 단백질에 의해서 백혈병이 발생합니다. 자, 백혈병이 발생하는 오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재심은 다에서 설명한 염색체의 전자는 세포 주기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 자, 전자현상은 세포 분열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될까? 이 전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야 돼? 상당히 근접해 있어야 되지. 그치? 네. 두 개의 염색체 사이에서는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리고 염색체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염색 사이 형태가 아니라 염색체의 형태로 완전하게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제시문에 이제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현상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사이에 상호된 전자를 예를 들면 9번 염색 분체죠. 그쵸? 상동 염체가 아닌 염색 분체와 22번 염색 분체 사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즉, 염색 분체, 그리고 이러한 염색 분체는 언제 나타나? 세포 주기 중에서. 일단은 DNA 복제가 돼야 되지, 이거는. 네. 4번 그림 보면 이미 DNA 복제는 끝나 있는 상태야. 그쵸? 그럼 염색체가 만들어진 상태고. 그러니까는 S시기에서 DNA 복제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게 되겠지. 그치? 염색 분체는 DNA 복제에 일어나는데 S기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그래서 세포 주기 중에서는 S기 이전이 아니라 S기를 지난 후에 복제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G2기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M시기에서 이때 이제 전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제 이전이 아니라 복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여기서 언급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염색체의 전자현상은 G2기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 자, 문제 2번. 뭐 간단하지? 간단하지만 그것도 그 제시문에 있는 그림이나 그림 자료들을 정확히 알고서 분석을 하거나 혹은 내용 자체를 완전히 알고 있을 때 서술할 수 있어요. 자, 문제 2번. 아래 그림과 같이 생지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를 촉진하는 물질을 각각 24시간과 72시간 뒤에 처리한 후 생성되는 전자에서
정자에서 염색체 수를 관찰해요. 그 결과 24시간의 염색체 비분리 촉진제를 처리한 경우에 72시간 뒤에 처리한 경우보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정자가 약 2배 정도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거를 제시해 설명하시오. 금방 선생님 여기서 하나 지워버렸는데 비분리 현상이 언제 일어날 때? 이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감수 1분열과 2분열을 거쳐야 되지? 그치? 네. 그래서 24시간의 비분리가 촉진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비정상인 딸세포들이 2배로 많이 나타난다 이거야. 72시간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 영향을 줬다는 거야. 각자. 그치? 네. 즉 24시간에 처리한 것은 감수 몇 분열에 영향을 준 거야? 1분열. 1분열에 영향을 줘서 아까 전에 보니까 감수 1분열은 딸세포 4개가 전부 다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 영향을 주게 되면 딸세포 4개 중에서 몇 개의 영향을 주게 돼? 2개. 2개에만 영향을 주게 돼. 그래서 이 감수 1분열이 진행된 시기가 언제다? 24시간 근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수 2분열이 72시간 근방에서 감수 2분열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치? 네. 그리고 또 앞에 1번과도 연결시켜 보게 되면요. 결국 24시간이라는 거는, 24시간이라는 건 분열에 있어서, 감수 분열에 있어서 그 감수 분열의 S기 이후에 진행되잖아. 그치? 즉, 네. 그리고 S기 이후는 굉장히 길어 짧아. 세포 분열이 좀 굉장히 짧지. 그치? 세포 분열이 굉장히 짧단 말이야. 그래서 24시간에 처리했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1분열에서 S기, 1분열 S기 이후에 영향을 줘야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근처에서 분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72시간 근처에서 바로 2분열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간이 딱딱 많이 떨어진 거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1번과 약간의 연계성도 들어서 2번을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문제 3번. 하나의 세포에 21번 염색체를 3개 가지고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 발생한다. 다운 증후군은 주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염색체 전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자, 21번 염색체에 의한 어떤 그 변화를 보였지. 염색체의 전자에 의한 다운 증후군의 세포 주기를 고려하여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이거 좀 까다롭다. 염색체 전자에 의한 다운 증후군을 세포 주기를 고려하여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아까 전에 이런 염색체의 전자 현상은, 염색체 전자 현상은 문제 1번에서 그 세포 분열의 S기 이후에 진행된다고 그랬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지? 그걸 이제 약간의 힌트로 해서 문제 3번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상동 염색체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진행을 해보자.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 이제 초에 S기에서 자기 복제를 갖다가 하고 일단은 이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그런 시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다운 증후군의 염체 비분리 현상, 전자에 의한 현상은요, 21번 염색체와 14번 염색체 사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 뭐, 그거는 뭐, 특별히 몰라도 뭐 상관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서, 일단은 이제 상동 염색체가 각각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S기가 끝난 거지, 이거는. 자기 복제가 끝난 거지. 그치? 이 이후에 전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일어나는 거는 여기에 21번 염색체에서 21번 염색체의 일부가 다른 염색체의 일부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요 둘이 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는 정상이고 각각 하나는 정상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끝부분이 하나는 끝부분이 지금 이와 같이 되고 여기가 잘려나간 상태에서 여기 끝부분에 있는 흰색 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야. 굳이 여기다 붙이진 않지만 이 끝에 흰색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한쪽은 정상이고 다른 한쪽에 끝부분이 잘려 있고 이 끝부분에 누가 와서 붙게 돼 있어? 여기 있는 그치? 노란색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붙어 있게 돼. 그치? 이게 이제 전자의 부분이지. 전자의 부분이 확실히 표현되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게 돼? 감수 분열이 이제 진행되어서. 그치? 감수 분열이 진행되게 되면 각각의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는 각각의 염색 부체들이 한쪽으로 이동하겠지. 대신에 여기서 염색 부체는 요거 한 덩어리가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는 정상인 경우, 그치? 항산은 정상인 흰색 염색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치? 또 하나는 여기서 비분리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분리된 전자가 일어난 요것까지 짝을 지어서 만약 간다고 한다면은, 그치?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끝에가 잘려나간 상태 있고, 뭐 반쪽이 잘려나갔다 하자. 이렇게 잘려나간 상태에서 여기 흰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정상인 그 염색체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비분리 전자가 일어난 염색체. 그래서 흰색과 그 다음에 흰색 아래쪽이 있고 위쪽에 노란색이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이제 염색체가 하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이것들이 2분열에서 어떻게 되게 돼? 만일 1분열에서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열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감수 2분열까지 진행된다면 각각의 또 딸색까지 다 우리 만들어줘야지. 이거 최종적인 결과로까지 다 그려줘야 돼. 그렇게 되면 얘는 흰색, 그치? 흰색 두 개 정상계 가고 하나는 노란색 정상과 그 다음에 하나는 그치? 짧은 노란색에 위에 흰색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상태의 전자된 유전자가 여기에 이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하나가 노란색 하나는 정상으로 분리되어 가고 흰색 하나는 정상으로 나머지 흰색 하나는 비정상인 상태로 이런 식으로 전자된 상태의 유전자가 염색체가 두 개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지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진행되면 감수 1분열이 진행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2분열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정의에 따라가지고, 개념에 따라서 정확하게만 그것들을 표현해주면 돼. 알겠죠? 뭐, 그림이야, 뭐, 이것과 똑같이 그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전자된 부분들만 어떤 단계에서 전자가 일어나고, 그 전자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만 정확하게 세포 단축이 단계에 따라가지고, 그걸 관해서 표시를 하시면은 그게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네. 다만,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생활에 좀 까놓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4페이지에 필수 예제 5-2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건국대 201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 제시문 가. 유전자는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요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설명서가 달라지면 결과물의 모양이나 특징이 달라지듯이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면 생물의 형질의 변화가 나타난다. 돌연변이는 방사능이나 자외선 및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며 생식세포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돌연변이 형질은 다음 때의 자손에게 이동합니다.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한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제시문 나. DNA는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며 DNA의 특정한 부위는 세포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DNA의 이 특정한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DNA 특정 부분을.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DNA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서 뉴클레오솜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은 핵 안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염색사라고 부른다. 매우 긴 DNA가 좁은 핵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DNA가 뉴클레오솜 형태로 히스톤 단백질을 감싼 뉴클레오솜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염색사는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코일 형태로 응축하면서 점차 굵어져 과학혁명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됩니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 응축된 DNA는 그 발현을 해요. 자, DNA의 일부 유전 물질들이 실제로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은 발현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치? 어떤 경우에 발현될 수 없다는 거야? 발현되기 힘들다는 거야? 그치?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데 DNA 전체가 다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DNA,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고 있는 DNA 일부가 히스톤 단백질에 응축되어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주 적하게 꽉 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응축된 부분의 DNA의 유전자 부분은 실제로 발현이 된다, 안 된다? 다른 부분은 다 발현이 되어 쉽게 되지만은, 그렇죠. 응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기 복제에 의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형성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현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이미 히스톤 단백질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지? 네. 여기에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마지막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야. 자, 급성 림프성 백혈병은 앞에도 잠깐, 앞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림프구 계통의 세포의 증식, 분화, 성숙 및 파괴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 중에서 언니는 건강하지만 동생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한다. 쌍둥이 자매의 부모는 모두 건강합니다. 자, 부모의 생식세포에 유전적 이상을 예측하라. 그리고 동생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린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제시하라.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지. 응? 자, 부모는 정상이고 언니도 정상인데 쌍둥이야 거기다가, 그치? 쌍둥이인데 동생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렸대. 자,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 그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예시를,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라.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힌트는 문제 속에도 있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유전자 변이에서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지? 그치? 문제 두 번째 줄에 유전자 변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의 조건에서 일란성 쌍생아라고 되어 있어. 그치? 둘이 쌍둥이로 되어 있다. 뭐 그치?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힌트인데, 주어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에서,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서 나타나며, 또 문제의 조건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라는 조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구조가 어때 이래? DNA 구조가. 그치?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응? 유전물질의 유전적 현상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는 나타나고 언니한테는 나타나고 딸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언니가 정상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언니가 정상이라는 얘기는 그 부모의 유전자 자체에는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없을 확률이 무지하게 많은 거지. 그치? 언니가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둘 다 인류의 형제로서 부모가 다 정상이다 라고,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렇게 서술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부모님의 생세포에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동생의 경우만 급성 림프성 백혈병 유전자의 관여하는 유전자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만 유전자 염기 서열의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재심 가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지, 그치? 응?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심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의 이상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 외에 요거 외에, 그 다음에 재심은 나에 보게 되면 뭐냐면 유전자의 응축 현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요걸 잘 찾아야 되는데,
이 지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일반적으로는 부모한테서 다 물려받는데 부모한테서 언니나 동생이나 다 물려받았을 수가 있어. 알겠지? 물려받았었는데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발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네. 왜? 마지막에 히스톤 단백질의 DNA 유전자 일부가 응축되어 있는 부분은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현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되는. 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언니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 유전자 부위가, 그치? 이런 유전 이상 부위가, 히스톤 단백질과 완전하게 응축된 형태로 응축 부위의 이 부분이, 유전자 부분이 응축 부위에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언니한테서는 발현이 안 되지만 유전자 자체는 동일한데, 알았지? 유전자 자체는 동일한데 응축 부위에 이것이 존재해가지고 유전 요소가 존재해가지고 응축되어 있어서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제시문 나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제시문 가를 근거로 한 거고, 응? 제시문 나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응축된 부분이 여기에 응축된 부분이 어떻다?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어땠을 가능성이 있어? 풀려버린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치? 동생의 경우에는 이런 응축 부위가 히스톤 단백질 응축돼서 응축 부위가 풀려버린 경우가 될 수 있어. 외부의 뭐 충격이라든지 외부 자외선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외부 환경적 변 요소에 의해 가지고 DNA에 히스톤 단백질에 응축되어 있던 DNA 부분이 풀리면서 실제로 이것이 발현되어 버리게 되면 지금 동생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어떤 경우야? 둘 다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물질을 갖다가 유전자 부분을 갖다가 발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이 경우에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둘 다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DNA 히스톤 단백질에 응축되어 있는 DNA 부분에 이 유전 요소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발현이 안 된대. 일상적으로는 발현이 안 되는데 그것이 동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부분이 외부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풀린 부위가 자기 복제되면서 그치? 이제 발현되어진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발현되게 되는 RNA를 만들고 발현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알겠지? 네. 제시문의 조금 깊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응용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지금 제시문에 보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보면 유전자 이상이나 염체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런 이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이 없이도 어떤 특정 유전적 질병이라든지 유전적 현상이 응축 현상에서 발현이 억제되거나 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현이 안 되는 경우지. 그치? 응축돼서 발현이 안 되다가 여기서는 동생에서 응축이 풀려서 유전자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서 응축 부위가 풀려가지고 발현이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예외적인 현상을 갖다가 지금 다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조금 주의 깊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문제 요소가 없는지 그걸 잘 집중해서 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있어. 이해하겠지? 네. 그래. 이러한 제시문이나 문제마다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조금 독특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제마다 좀 체크해 줄 필요는 있겠어. 알겠죠? 네. 자, 일단 오늘 뭐 시간상 여기까지 앞에 이제 오늘 뭐 그 7장까지, 6장까지 좀 진행을 해서 지난번에 좀 늦어졌던 걸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우리 또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할 텐데요. 오늘 6장까지, 5장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6장, 7장 가능하면 8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우리 이제 추석 때 보강을 한번 하기로 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7일 날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시간 괜찮아? 오전에? 네. 10월 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어,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연달아서 하게 될 거야, 이번 주에. 10시부터요? 그치? 토요일날 오전 10시.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오전 9시, 정상적으로. 네. 그렇게 진행할게. 뭐 앞에 좀 땡겨서 좀 여유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추석 연휴기, 추석 때 껴버려가지고, 선생님 좀 시간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응? 네. 그래서 사실 좀 연달아서 이렇게 붙여서 보관 한번 넣을 테니까, 이렇게 진행합시다. 알겠죠? 네. 그 지수하고 현정이 내가 따로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네. 지금 여기 5장에 보면은 테마 5에 학습과제가 하나가 또 붙어 있을 거야. 학습과제 5-1. 아까 전에 4-1번 문제 학습과제를 해오라고 그랬지? 네. 4-1번하고 5-1번 요 두 개를 과제로 해서 다음 주까지 작성을,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한 네. 시간에. 그래요.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봅시다. 또 개인적인 뭐 질문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마무리까지. 네. 그래요. 추석 잘 보내시라는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잘 보내봅시다. 네. 그래, 준비 잘하고,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